여러분께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일부러 불편한 질문 하나부터 던져보겠습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려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요즘 오르는 종목이 뭔지부터 궁금해합니다. 누군가는 ETF가 안전하다고 들었다며 그게 초보자에게 정답인지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질문들 자체가 이미 투자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투자 초보가 가장 먼저 고민하면 안 되는 질문은 무엇을 사야 하느냐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투자인데 뭘 살지 고민 안 하면 뭐부터 하라는 거냐고요. 하지만 현실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종목부터 고른다는 데 있습니다.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ETF냐 주식이냐 채권이냐를 단순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투자판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어떤 도구를 먼저 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수익률보다도 생존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많이 번 사람보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성과를 가져갑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쉬운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처음 배운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차부터 몰고 싶으신가요? 누군가는 고성능 스포츠카를 타야 운전 실력이 빨리 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초보 운전자에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사고를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투자도 운전과 마찬가지로 실력보다 먼저 안전장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개별 주식 투자는 고성능 스포츠카와 매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만 제대로 맞으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판단이 어긋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감정적인 판단으로 사고파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채권 투자는 반대로 매우 느리지만 안정적인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가깝습니다. 가격 변동은 크지 않지만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험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실질 가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손실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매력이 줄어드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ETF는 이 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투자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TF는 여러 자산을 한 번에 담아두기 때문에 특정 기업 하나의 실패에 덜 흔들립니다. 초보자에게 ETF가 자주 추천되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안정성 때문입니다. ETF는 투자 실력이 완성되기 전까지 실수를 크게 키우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투자 초보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원인은 시장 폭락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가격 변동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개별 주식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를 때 따라 사고 떨어질 때 공포에 못 이겨 팔아버리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반면 시장 전체를 담는 ETF는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의 시장 데이터를 보면 위기 이후에는 결국 회복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편하지 않지만 구조 자체는 개인의 감정보다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투자 초보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작하는 투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어떤 자산을 선택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TF, 주식, 채권을 어떻게 섞어야 초보자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기준 없이 돈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수익이 나도 불안하고 손실이 나면 공포가 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투자 초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종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한 장의 리스크 비교 그래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로축은 기대 수익률, 세로축은 가격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 주식은 오른쪽 위에 위치하며 수익 가능성과 동시에 변동성도 가장 큽니다. 채권은 왼쪽 아래에 위치하며 변동성은 낮지만 기대 수익도 제한적입니다. ETF는 이 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특성을 가집니다. 이 그래픽이 말해주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리스크는 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리스크 그 자체가 아니라 감당 불가능한 리스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숫자로 된 아주 현실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플랜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한 구조입니다. 투자를 오래 지속할 수만 있다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 투자 자금 중 절대 손대지 않을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투자 초보라면 전체 자산의 최소 50%는 현금 또는 단기 안전 자산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돈이 아니라 심리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머지 자금 중 최소 60%를 광범위한 시장 ETF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 ETF는 특정 국가나 산업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담는 형태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 구간의 목적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연습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만 개별 주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중은 전체 자산 기준으로 최대 10에서 20%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의 손실은 경험이 되지만 인생을 흔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수익 수단이라기보다 변동성 완충 장치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 하락 시 심리적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투자 초반에는 수익보다 안정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단 하나입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어도 비중을 감정적으로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리밸런싱은 뉴스가 아니라 미리 정한 날짜에만 기계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돈을 벌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문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방식은 단기간에 인생 역전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투자 실패는 욕심이 아니라 조급함에서 시작됩니다. 빨리 벌어야 한다는 압박이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투자는 실력의 게임이기 이전에 심리의 게임입니다. 불안을 견디지 못하면 어떤 전략도 끝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일수록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투자를 몰라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돈을 잃을까봐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을까봐 생기는 불안입니다. 구조를 만들면 이 불안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조를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월급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아주 현실적인 예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투자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상위 그룹에 속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투자를 잘 몰라도 되지만 이미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셨습니다. 바로 돈을 벌고 쓰는 단계에서 돈을 이해하려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시작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구조 없이 시작했다가 공포에 밀려 포기하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그 길을 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다릅니다. ETF, 주식, 채권 중 무엇이 정답이냐는 질문에는 사실 하나의 답만 존재합니다. 지금의 나를 망치지 않는 선택이 지금의 나에게는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투자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시장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큰돈을 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구조를 만들고 시장의 움직임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돈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불안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 선택이 맞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야기했던 구조를 다시 떠올리시면 됩니다. 구조가 있다면 가격은 흔들려도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하락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그 차이가 결국 몇 년 뒤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로 얻어야 할 첫 번째 수익은 돈이 아닙니다. 불안 속에서도 판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투자는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디서부터 잘못 시작하면 안 되는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습니다. 투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오래 버틴 사람이 결국 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구조를 실제 월급 관리와 연결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돈을 나누고 투자로 이어가야 하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덜 불안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그 영상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